예, 이번 시간에는 2019년 9월 21일 시행한 소방전기 일반에 대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21번 나가죠. 다음 논리식 중에서 요 틀린 걸 갖다가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는 요 해설에 있는 요 불대수의 정리, 이 내용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정리를 꼭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논리의 합과 논리의 곱에 대한 내용을 꼭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여기서 21번에 논리식 중에서 틀린 것은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진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x는 0으로 보시고요. 자, x반은 1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1번 보시면, 자, x 플러스, x는 그대로 x가 되는 거죠. 자, x가 0 플러스 x 0은 그대로 0 맞는 얘기죠. 다음 2번 보시면 x 곱하기 x는 그대로 x죠. 자, x가 0이고 곱하기 0은 그대로 0 맞는 얘기죠. 다음에 3번 보시면은 x 플러스 x 반은 그대로 x죠. 자, x는 0, x 반은 1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대로 1 맞는 얘기죠. 다음에 4번 보시죠. 자, 4번은 x 곱하기 x 반은 그대로 1이라고 되어 있죠. 자, x가 0이죠. x 바가 1, 0 곱하기 1은 그대로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요 틀린 답은 바로 요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요 1이 아니고 바로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불대수의 정리, 논리의 합하고 논리의 곱은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음은 22번 가죠. 자, 22번 보면 다음 블록선도의 전체 요 전달 함수를 갖다가 구하라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전달 함수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그 문제죠. 그래서 요 전달 함수라는 것은 요 출력, 우리가 C로 표기하죠. 이놈을 갖다가 입력 R로 나눠준 것이 바로 전달 함수예요. 그래서 이 출력이라는 것은 순방향에서 걸리는 요소, 우리가 패스라고 하죠. 입력, 이건 1 마이너스 루프. 이 내용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문제에서 순방향, 패스 부분은, 이 부분을 우리가 순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오른쪽 방향. 이걸 우리가 패스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패스라는 것은 순방향, 즉, 오른쪽 진행 방향에서 걸리는 요소는 여기 GS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루프는 자, 순방향으로 가다가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죠. 리사이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루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루프는 여기 GS밖에 없는 거죠. 걸리는 게. 여기로 순방향으로 가다가 걸리는 여기 GS하고 가다가 루프. 이 중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호는 뭐예요,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부호가 여기 마이너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자, 패스는 GS죠. 자, 1 마이너스 루프니까 1 마이너스 마이너스 GS가 되는 거죠. 자, 요 놈은 GS 나누기 1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GS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1 플러스 GS분의 GS에서 1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자, 다른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여기 입력 R이 되죠. 여기 G1 출력 C
여기 자리 리사이클.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전달함수 출력을 입력으로 나눠준 것은 패스 나누기 1 마이너스 루프죠. 자, 여기서 패스라고 하는 것은 순방향에서 요 걸리는 요소, 요 G1밖에 없죠. 자, 그러면 루프. 자, 루프는 순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여기서 리사이클 되는 거죠. 순환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걸리는 요소. 뭐가 있어요? 여기 걸리는 요소가 여기 G1하고 G2가 있는 거죠. 그래서 G1하고 G2의 요 곱이 되는 거죠. 자, 부호는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대로 마이너스 대입해 주면 되죠.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입력분의 출력은. 자, 패스가 G1이죠. 1 마이너스 루프 마이너스 G1 곱하기 G2죠. 루프가.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이 G1 나누기 1 플러스 G1 G2가 되는 거죠. 여기 중간에 또 요소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대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런 정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전달함수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쉽게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거죠. 다음 23번 가죠. 자, 23번 보시면 여기 바리스타의 그 용도를 갖다가 물어본 거죠. 여러분이 바리스타는 여러분이 뭐예요, 이거는? 우리 커피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그 제조하는 전문가를 우리가 바리스타라고 하는데, 여기는 바리스터죠. 자, 이 바리스터는 여러분이 서지 전압 있죠? 요 서지 전압으로부터, 즉 과도한 어떤 그 일시적인 큰 전압이 들어오면 내부 회로를 갖다가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요 바리스터예요. 그래서 요 과도한 전압, 서지 전압으로부터 내부 회로를 갖다가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반도체 소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전압, 즉 서지 전압으로부터 회로를 보호하는 거. 자, 서미스터는 온도가 일반적으로 올라가면 저항이 증가가 되는데 반대죠. 온도의 그 변화에 따라, 즉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반대로 감소하는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거는 온도 계측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SCR, 실리콘 제어 정육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걸 우리가 사이리스터라고 하죠. 이 놈은 단방향 스위치 소자예요. 양방향이 아닌 요 단방향 스위치 소자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요 놈은 무접점 스위치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바리스터, 서지 전압, 내부 회로 보호용으로 사용된다는 거. 접점 개폐 시 불꽃 제어용. 그다음에 요 제너 다이오드, 정전압 다이오드라고 하죠. 그래서 요 놈은 정전압 장치에 이용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또 요 발광 다이오드, LED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갖다가 빛으로 변환시키는 그러한 반도체 소자. 전류를 갖다가 빛으로 변환시키는 반도체 소자.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죠. 다음 24번 넘어가죠. 자, 24번은 SCR, 실리콘 제어 정육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사이리스터라고 하는 거. 요거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PNPN 소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SCR은 양극, 음극, 양극, 음극. 그래서 이쪽에 양극을 우리가 에노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음극을 우리가 캐소드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신호를 줘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 이걸 우리가 게이트라고 하죠.
요 SCR 실리콘 제어 정류기는 PNPN 소자 맞는 얘기예요. 그 스위칭의 반도체 소자 맞죠? 그다음에 여기 양방향 사이리스타라고 했는데 여기 틀린 거죠. 여기가 에노드, 여기가 캐소드라고 하는데 요 게이트죠. 그래서 요거는 게이트에서 여기 신호를 주면은 양극에서 음극으로 요 전류가 흐르는 단방향 스위치 소자예요.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류의 전력 제어용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거, 이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SCR 실리콘 제어 정류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리콘 제어 정류기라고도 하죠. 양극, 에노드하고 음극, 캐소드, 전류를 갖다가 신호를 줘서 흐르게 하는 게이트 3단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3단자로 구성되어 있고, 전류를 갖다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단방향 스위치 소자. 게이트에 신호를 주면은 양극, 에노드에서 음극으로, 캐소드로 전류를 갖다가 흐르는 거죠. 과전압에는 비교적 약한 편이고요. 소형이면서 요 대전력용 전류기로 많이 이용된다는 거.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되죠. 다음 25번 가죠. 자, 변압기의 요 내부 보호에 사용되는 계전기. 요건 여러분이 그 비율, 차동 계전기.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그 입력 전류하고, 그다음에 요 출력 전류, 요 변압기하고 주로 요 변압기나 아니면 요 발전기의 내부 회로용으로 사용이 되는 건데요. 평상시에 요 입력 전류하고 출력 전류가 이게 같으면 이건 고장이 내부 회로에 고장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여기서 고장이 발생이 되면 요 입력 전류하고 요 출력 전류하고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고장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율 차동 계전기라는 거 하는 것은 여기 비율이라는 것은 일정 비율 이상 차이가 생기면 동작되는 계전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편해요. 즉 입력 전류하고 출력 전류에 일정 비율 이상 차이가 생기면 동작되는 계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건 변압기나 요 발전기에 내부 회로를 갖다가 보호하는 데 이용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변압기 내부 보호에 사용되는 계전기는 비율 차동 계전기,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되죠. 다음 26번 가죠. 자, 26번은 직류 회로에서 도체의 균일한 최적으로 길이를 갖다가 10배 늘리면 도체의 저항은 몇 배가 되겠는가? 도체 전체 최적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자, 여기 전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전선의 요 단면적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걸 A라고 표기를 하죠. 자, 이 전선의 전체 길이를 우리가 L로 표기하죠. 자, 그럼 전선의 요 저항이라는 것은 전선의 고유 저항에다가 곱하기 전선의 길이, 전선의 요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자, 보시면 도체의 저항은 길이의 비례가 되고요, 단면적의 반비례가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요 길이를 갖다가 10배로 한 거죠. 자, 그러면 요 단면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몇 배로 줄겠어요? 자, 우리가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면적에다가 뭐를 곱하는 거예요? 길이를 갖다가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 최적은 여기 변함이 없다고 그랬죠. 전체 최적이 변함이 없어요. 자, 길이가 10배로 늘어나면, 요 길이가 10배가 되면 변함이 없으려면 최적은, 단면적은 10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자, 보시면, 자, 길이가 10배가 된 거죠. 요 놈이 처음 a분의 l이 되려면 요 a가 10분의 1이 돼야 요게 바로 a분의 l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10 나누기 10분의 1은 100배가 되는 거죠. 100 곱하기 a분의 l이 되는 거죠. 즉 저항은 처음 저항의 몇 배요? 100배가 되는 거죠. 100배.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다음 27번 넘어가죠. 자, 27번은 여기 와트세크하고 같은 걸 갖다가 찾아내라는 거죠. 자, 이 와트세크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이걸 줄이라고 그래요. 줄. 줄은 우리가 1뉴턴 미터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 1줄이라는 것은 1와트의 전력이 1초 동안 흘렀을 때의 전기적인 에너지죠. 그럼 요 킬로와트 세크 있죠? 이건 킬로줄이라고 하는 거죠. 같이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와트 세크는 줄, 그다음에 킬로와트 세크는 킬로줄이라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죠. 다음 28번 가죠. 자, 가동 철편형 계기의 구조 형태가 아닌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여기 어떤 코일이 있으면 이 안에다가 가동 철편을 갖다가 집어넣어 놓고 요 흡인력과 아니면 반발력 또는 흡인, 반발력 둘 다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가동 철편형 계기의 구조 형태가 아닌 거, 흡인형, 그다음에 요 반발형 또는 요 반발 흡인형 또는 흡인 반발형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회전자형, 바로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9번 가죠. 자, 교류 전압계 요 지침이 지시하는 요 전압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요 실효값이 있죠. 우리가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110V 또는 뭐 220V 얘기하죠. 이게 바로 다 실효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효값은 전압의 최대값을 갖다가 루트 2로 나눠준 것이 바로 실효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효값이라는 것은 교류 전압계, 우리 그 집에 가면 그 전압계가 있죠. 거기서 나타내는 전력계가 나타내는 그 전압이 바로 실효값이 되는 거죠. 다음 30번 넘어가죠. 자, 30번은 내부 저항이 200ohm이죠. 자, 내부 저항 값이 200ohm. 직류 120mA인 전류계를, 즉 전류계의 최대값이죠. 최대 눈금. 요 놈이 120mA라는 거죠. 6A까지 측정할 수 있다. 측정 최대 전류값이죠. 측정 우리가 최대 전류값을 우리가 I0라고 하죠. 요 놈이 바로 6A라는 거죠.
자, 전류계로 사용하고자 한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여러분이 분류기하고 배율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이 분류기는 전류의 측정값을 높이려고 만드는 내부 저항을 갖다 넣는 거고요. 배율기는 측정 전압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내부 저항을 갖다 넣는 거죠. 그래서 이 분류기는 전류계하고 병렬로 연결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 배율기는 전압계하고 요 직렬로 연결한다는 거 꼭 여러분이 두 가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분류기에서 이 분류기 배율이라고 하죠. 이놈은 측정 최대 전류값을 전류의 최대 눈금으로 나눠준 거죠. 이놈은 1 플러스 분류기 저항분의 전류계 내부 저항이죠. 여기서 주어진 값 다 대입을 하고 여기 분류기 저항값을 갖다가 계산하라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측정 최대 전류값이 얼마? 6A죠. 그래서 전류계 최대 눈금이 120mA니까 이거 암페어로 하면 1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자, 요거는 1 플러스. 자, 분류기 저항은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류계 내부 저항 값은 200ohm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분류기 저항 값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예, 4.08이 나오죠. 자, 분류기 저항 4.085ohm을 분류기니까 전류계하고 병렬로 연결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일단 전류계하고 직렬로 연결된다는 거 이건 틀린 거죠. 전류계하고 병렬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분류기 저항 4.08이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이 내용을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